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단장 앉혀놓고 회유하는 듯한 사진인데, 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죠.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건너편에 군복 입은 두 사람이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곽종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특전사령관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기서 공손하게 박범계 앞에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박범계가 뭔가 설명을 하고 두 사람이 아주 귀담아 듣는 모습이 있죠. 이거는 박범계가 12월 10일 날, 작년 12월 10일 날 자기 SNS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현재 국회 내에서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같이 있습니다.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양심 고백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당 의원이 이 공익신고 절차를 대신해주고 양심 고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서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고 이미 그렇게 한 다음입니다. 12월 6일 날 곽종건이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에 출연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곽종건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다는 말을 박범계가 대신 언론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곽종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여기에 나오죠. 공익신고자 절차를 밟아준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은 공익신고자 대우를 받아서 처벌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처벌 안 되게 해줄 테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 말맞추로 했는지는 조금 확인이 해봐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은 같이 앉아서 회유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죠. 왜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나서 왜 야당 의원과 앉아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김현태는 왜 있느냐? 김현태는 이 곽종건이 당신도 공익 신고자로 되면은 좀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준 거죠, 박범계를. 자, 일단 김현태는 그리고 그 전에 이 박범계가 곽종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이 김병주의 유튜브에 바로 출연을 한 것은 김병주가 사성 장군 출신인데 그때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김병주가 상관이었다. 그리고 곽종건이 그 밑에 참모였다. 그래서 출연했다. 그러면은 그 관계만 갖고 봐도 왜 갑자기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코치코치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요원 했다가 갑자기 왜 의원으로 확 바꾸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오늘 헌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현태 에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곽종건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말을 맞춘 게 아니냐, 김현태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조금 전에 저 사진에 보여드린 저 장소가 국회입니다. 국회 대기 장소에서 그 대화를 저렇게 했다. 저것뿐이 아니겠죠. 저것뿐이 아니고 몇 차례 접촉이 있었을 텐데, 김현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종건 전 사령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 내용은 맞춘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건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발언하도록 유도를 했고 이 각 전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태 단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전에 접촉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접촉이 있었고 유튜브에도 출연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저기서 구면이 아닙니다. 저 장면이 구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김현태는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사가 각종근과 박범계 의원이 과거 친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김현태는 몰랐다. 두 분이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쇼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이 김현태를 새로 박범계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공익 신고자 등록을 해주는 절차를 밟아주는 대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태는 지금 뭐 등장을 같았지만은 각종거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오늘도 결정적으로 말을 바꿔버렸죠. 국회의원이란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가서라도 도끼로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가 오늘은 또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헌재가 과연 이렇게 계속 그 진술 내용이 막 엇갈리고 또 일관되지 않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신속 심리를 한다고 해서 화목 하루 종일 하는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어떤 결론을 내려도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다른 데도 아니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또 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헌재, 하나는 이 형사재판, 하나는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 청문회에서는 또 별 퍼포먼스를 다 하고 있죠. 어제 이 서울구치소 가서 청문회를 열겠다 해서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 막 자리 만들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 나와라 막 이러고 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여주기식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청문회인데 그 청문회에 오늘 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최상목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있다가 민주당이 쫓아낸 탄핵을 해서 쫓아낸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이렇게 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 지금 한 총리죠. 직무가 정지가 돼 있지만은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대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애둘러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판결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민심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전국 지표조사라고 있습니다. NBS. 이것은 상당히 좀 신뢰성을 받는 거죠. 요즘 웬만한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민주당이 지금 엉터리야 하고 있는데 NBS가 4개의
그 여론조사 기관 엠버레인 퍼블릭, 케이스테를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정기적으로 15일 아마 2주에 한 번씩 그 하는 걸 겁니다. 이 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여기서 처음 물어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신뢰도 조사. 지금 헌법재판소가 과연 중립적으로 한다고 보느냐, 신뢰가 있다고 보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신뢰가 52%, 신뢰하지 않는 데가 43%인데 신뢰가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는 잠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43%나 나온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 최고의 헌법기관인데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대통령목 3명, 그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3명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걸로 알았는데 신뢰하지 않는다. 43%나 나온 겁니다. 이게 왜 큰 수치냐 하면은 이 작년 12월에 같은 기관에서 국가기관별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67%가 신뢰한다. 그 다음이 법원 48%, 지방자치단체 46%, 경찰, 국회, 정부, 검찰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신뢰를 하던 게 헌재였습니다. 67%가 신뢰를 한다. 그런데 지금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52%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그것은 국민이 지금 헌재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을 한다가 55%, 반대를 한다가 40%인데 이 찬반 여론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 2주차 때 62, 찬성 62, 반대 33, 1월 3주차에 59대 36, 1월 4주차 57대 38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55대 40까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민심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된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좌파 재판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헌재가 속도전을 내고 좀 그 진행 과정도 편파적이다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하면서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무슨 뭐 국헌문란 폭동의 근거로 되고 있는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 이 두 가지 말의 신빙성이 점차 깨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